안녕하세요. 등촌사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정신건강 열린 강좌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프레젠트 마음연구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조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소소한 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단어들. 궁금하신가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다 누구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화법.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길. 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학교도 다니고 그 후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손님들. 네, 제가 손님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의 정신건강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을 디자인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단어. 그 첫 번째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운동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나는 매주 등산을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간다. 나는 매일 요가를 한다. 필라테스를 한다. 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매일 이 숨쉬기 운동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은 이런 파란 바다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런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우리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2가지를 다 준비해 봤어요. 네.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파란색을 지그시 살펴보시고,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했죠? 숨쉬기 운동.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다 같이 숨쉬기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또 한 번 들이마시고 이번에 내쉴 때에는 어깨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또 한 번 들이마시고 네, 온몸에 숨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길게 내쉬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숫자에 맞춰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운동을 해볼게요. 하나, 둘 동안 들이마시고요. 하나, 둘, 셋 동안 내쉴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또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숨을 쉬어 볼게요. 네. 눈을 떠보세요. 네. 저와 똑같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뜨셨나요? 혹시 잠깐 눈을 감고 한 2-3번 정도 숨을 쉬다가 눈을 뜨니까 저는 지금 이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저와 비슷한 느낌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또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살면서 숨 쉴 틈 없이 바쁘다. 이런 말 혼자 내뱉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는데도 이렇게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면서 쉬어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를 잘 따라해 보셨다면 분명히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혹시 미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느라고 따라해보지 못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잠깐 제 이야기 들으면서 혼자 하나, 둘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쉰다고 하면 우리 몸에 좀 더 균형이 잡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운동하세요? 이러면 전 숨쉬기 운동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숨쉬기 운동도 제대로만 하면 우리의 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마음적으로도 훨씬 생각해 보시면 숨을 규칙적으로 쉬면 우리 뇌에 굉장히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여유의 공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무슨 운동 하세요? 이러면 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뭐 숨 쉴 틈 없이 바빠서 운동 못해요 라는 말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맞아, 난 숨쉬기 운동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다른 운동을 못하는데 이 숨쉬기 운동만큼은 매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3분 정도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온몸에 숨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몸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지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내쉬고 이것을 규칙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조금 쉬다가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숨쉬기 운동을 한 다음에 내 기분이나 내 보이는 시야나 무언가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 보세요. 네. 이 숨쉬기 운동을 정말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이 이 효과가 정해진 효과 외에도 여러분이 이게 좀 달라졌네? 저게 좀 달라졌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네,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단어 중에 하나로 숨쉬기 운동을 골랐었어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실 분? 네, 같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이제부터 운동할 시간은 없지만 숨쉬기 운동만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번째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아차림. 뭔가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죠. 알아차림.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뭔가 그리 잘 써보지 않은 단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어서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쉬워요. 네,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여러분의 이 위장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비어 있으세요? 아니면 가득 차 있으세요? 네. 비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떠세요? 뭔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오감이라고 하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리고 향기, 촉감, 미각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다양할 텐데 나는 학창 시절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이랬던 분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공부를 한 시절이 있었다면 그런 추억 하나쯤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마른 것도 까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까먹고 뭔가를 해야 되는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정신이 없이 막 뭔가 이거 해주면은 요거 챙겨주면은 또 똥 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정신이, 아이가 잠깐 잠이 들면, 아, 맞다, 나 화장실 가고 싶었지? 이러면서 갔다 오고, 예, 그런 감각을 굉장히 빠르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예, 우리가 놓치고 살 때도 많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숨쉬기 운동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떤 상황에서 가끔 누군가와 같이 할 때, 네, 저는 그냥 숨만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숨을 쉬다가 갑자기, 예,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목도 갑자기 돌리고. 예, 그런 건 뭐냐면요. 그 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숨을 쉬면서 내 감각에 알아차림을 해보다 보니 갑자기 목이 뻐근한 게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예, 목을 스트레칭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각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우리가 보이는 거, 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다면 집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집이 정돈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질러져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은 자주 어질러져 있는 편인데요. 네, 저나 저희 가족들은 그 어질러진 게 보여도 그 감각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질러진 채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질러진 게 보이는 순간, 네, 그 감각이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얼른 치워야지 다른 걸 할 수 있는, 네, 치우고 싶다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들리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밖에서 무슨 쓰레기차가 와서 굉장히 큰 소음이 들려요. 네. 근데 그거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냥 뭔가 불편하네 하는 느낌으로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알아차리면 우리는 창문을 닫아서 내가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향기도 향기라고 제가 써놨지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알아차려야 그 냄새가 나는 근원을 차단할 수가 있고, 예,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알아야, 예, 저도 제가 이렇게 조금 쉬고 싶을 때 맞는 향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향기를 내가 가까이 뒀을 때 좀 더 쉬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미각은 여러분 잘 느끼시나요?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알아차림 이것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친구는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맛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네,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잘 구별해서 먹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나는 이런 걸 보는 게, 이런 풍경을 보는 게 나에게 행복해. 나는 이런 음악을 듣는 게 나에게 행복해. 나는 이런 맛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않고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보고 계세요? 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걸 듣고 나면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 친구, 내 가족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계신가요? 네.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이 시간을 보내면 이 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그냥 다른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영상을 끄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 왜 보고 있었더라?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알아차려야 됐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알아차림을 놓치기도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알아차림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덜렁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알아차림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생각 알아차림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가끔은 점검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눈빛과 나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나한테 이런 부분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그 근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이 생각을, 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우린 이런 생각에
저도 종종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저의 감각을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면에서 호감이 있어서 나에게 오늘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이런 것 또한 놓치면 우리가 행복을 손에 잡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행동 중에 만족스러웠던 행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행동도 있죠. 네,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의 행동을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아 빨리빨리 막 이런 말 있죠.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서는 돌아서서 아차 싶어서 얘들아 엄마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 이런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행동은 반복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 그 다음에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행동을 할 때도 많죠.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저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진 못하지만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붙잡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이런 행동은 아이들도 저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도 반복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는 행동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만족스러운 행동, 그리고 아, 나 이 행동은 좀 바꾸고 싶어. 불만족스러운 행동. 그럼 그 행동은 또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면 쳇바퀴 속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쳇바퀴를 계속 그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쳇바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행동 알아차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복되는 행동들 중에 어떤 행동들은 만족스러우신지, 어떤 행동들은 불만족스럽고 바꾸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기분.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네,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참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알아차렸었고 기분이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저의 모습과 이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아, 제 기분이 많이 안정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나 그때 그 행동 진짜 만족스러웠지.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면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아, 그때 그 행동은 진짜 별로였어 하는 거 알아차리셨다면 아, 기분이 좀 다운되네. 좀 후회되네. 이런 여러 가지 기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을 알아차리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분은 뭔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기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뭔지 모르게 짜증을 낸다거나 뭔지 모르게 서두른다거나 하여튼 뭔지 모르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 기분이 뭔지를 딱 알아차리면 아, 이 기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이어지죠.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 이게 사실은 이 알아차림, 제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쉽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 여러분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세요?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반보다 맞아요. 전 정말 제 인생에 만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반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싶고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여기서부터 차례로 잘 알아차려 와야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을 되게 빨리 잘 알아차리게 해주는 게 바로 기분이에요. 지금 기분이 별로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 기분이 뭐지? 알아차려 보니까 내가 맞아 후회가 됐네. 그러면 이 후회하는 마음을 어떤 기분으로 바꾸고 싶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아까 제가 이제 아이들 예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가서 사과를 하죠. 네, 사과를 하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엄마가 다음에 좀 더 친절하게 말하도록 해볼게. 이런 사과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미안함을 덜고 싶다. 이런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참 고맙게도 우리를 잘 용서해줘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하고 안아주면 또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런데요,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화를까지 내는 건 아니지만 막 짜증 냈다가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예. 화내고 사과하고 이것이 너무 지겨워서 저는 이게 지긋지긋해서 나는 이제부터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지 지금 한 4일차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결심을 지켜가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원하는 것을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저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붙잡고 가다 보면 좀 만족하는 또 삶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단어, 알아차림. 그거는 감각부터 차례로 알아차려서 우리가 그때그때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나에게 원하는 거, 1년에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다 채워가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당연히 가까이 올 수 있겠죠. 네, 한번 여러분도 알아차려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또 가져와 봤어요. 알아차림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감각, 생각, 행동, 기분, 원하는 것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 사진을 보니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네, 어떤 분은 파란 하늘이 보일 거고 저희 아이는 이런 게 왜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알아차림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보였고 이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하는 거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엄마 바빠 지금은 가 막 이랬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뭐가 보이지? 어떤 생각이 들지? 그리고 이걸 보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요, 저도 지금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려고 이게 예전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제가 여행 갔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이제 과거 여행의 사진을 보면서도요, 지금은 여행 못 가네.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때 이때 이래서 좋았지. 이때 공기가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네, 다음에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무엇 하면서 이 동영상을 봐야 될까요? 네,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감각, 생각, 행동, 기분, 원하는 거 이것들을 알아차리면서 한번 뭐가 보이는지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네. 어떤 게 보이셨어요? 어떤 분은 나무가 보이셨을 거고, 어떤 분은 하늘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생각은 저마다 아마 달랐을 겁니다. 네. 뭐 특별한 영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잠깐 그 근처 공원에 갔다가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걸으러 간 사이에 저 혼자 이렇게 돗자리에 누워 있는데 정말 세상이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돗자리에 누운 채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의 알아차림들 여러분도 어떤 지금 참 편안하고 좋다 하는 순간이 있으면 사진도 좋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동영상을 찍어놔도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추억들이 굉장히 고스란히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잘 해놨으니까요. 그때 얻었던 편안함, 그런 알아차림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법의 단어를 알아볼게요. 지금 이 순간.
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네. 그 뮤지컬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이 순간이라 적으면서 제가 지난 이틀간 혼자 계속 지금 이 순간 뒤에 노래 가사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이 문장을, 이 문구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네, 지금 이 순간. 네. 이 노래 다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네. 이거가 계속 귀에 맴돌면서 네. 마법의 단어가 계속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써놓은 거는요,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네. 지금 이 순간에 나 숨쉬기 운동 할 수 있는 틈이 생겼어. 숨 쉴 틈이 생겼어. 그리고 나 지금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순간 숨쉬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지금 이 순간에 숨쉬기 운동을 해야겠다. 이걸 알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가까이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에든 지금 이 순간, 이 음이 딱 떠오른다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지? 어떤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나 어떤 생각 들지? 기분은 어떻지? 내 지금 기분은 이런데 이 기분 계속 느끼고 싶나? 아니면 이 기분을 바꾸고 싶나? 네. 알아차림도 지금 이 순간이 있어야만 알아차림이 더 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게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마법의 단어들 중에 1등이에요.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 나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싶어. 지금 이 순간 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단어 3가지 한번 알아봤어요. 숨쉬기 운동,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제가 뒤 내용에서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소소한 팁 2번째.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화법.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멋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맞아,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 멋진 사람이란 말을 들었었지 라는 것을 지금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스타일인 거니까요. 그 스타일을 계속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저도 또 다른 팁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워요 예요. 너무 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많이 하시나요? 제가 한번 고마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삶의 스테이지가 정말 다 제각각이실 거예요. 네, 혹시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임신하고 계시거나 네, 아이를 오래전에 낳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린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아기 씨앗이 엄마를 찾아오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저 사람을 나의 엄마 아빠로 선택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나를 선택해 줬다니.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또 호르몬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말만 생각만 해도 제가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담담해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엄마는 뭐가 제일 고맙지? 라고 하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딸로 태어나준 자체. 그리고, 내가 딸과 아들의 입장이라면 나를 낳아준 자체.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갑자기 반성의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부모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그거 한번 하는 순간 굉장히 부끄럽지만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이 굉장히 평범하게 일상에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로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약속 잘 지켜줘서 고마워. 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그냥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왔어?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약속 시간 딱 맞췄네. 고마워. 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랑 놀이터에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놀이터 시간을 정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약속한 시간 돼서 집에 가자 하면 어느 날은 때를 쓰지만 어느 날은 바로 알겠어 하고 가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약속 시간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그 고맙다는 말을 애들이 별로 대꾸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자꾸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배우자분과는 고맙단 말 자주 하시나요? 네, 제가 신혼 때는 뭐 되게 잘해주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고, 남편이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남편 설거지하고 저는 막 일기를 혼자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설거지 해주고, 분리수거 해주고, 해준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신혼 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덕분에 지금 이제 결혼한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남편이 배우자가 뭔가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했을 때, 오랜만에 뭐 일적으로 어떤 연락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이 모임 있는데 나올래? 모임에 초대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억하고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음에도 나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이 간단한 말이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질문 많이 받을 때 있으세요? 네. 뭔가 저도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저한테 뭐 사소한 어디가 맛있어요? 뭐 어디에 뭐가 좋아요? 싸고 좋아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받을 수가 있는데 질문은 여러분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도 우리를 멋진 사람 만들지만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하고 지나가면 우리 서로 기분이 좋아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있다가 그때 그 사람한테 고마웠던 거가 문득 생각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그때 그거 챙겨줬을 때 고마웠어요. 이미 놓친 것 같은 고마움들 있죠? 그런 것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면서 나 이 사람한테 저번에 고마운 거 말하는 거 깜빡했네 하는 게 있다면 지금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네. 이 말들은 아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말로 내뱉으면 우리가 더 멋져지는 그런 고마워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대단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아까 저희 집은 한 바퀴 돌아보면 어지러운 정리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했죠. 네. 근데 뭐 가족 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뭔가 정리를 했을 때 난 정리가 제일 어렵던데 대단하다. 그리고 누군가 친구의 정돈된 집에 방문했을 때 진짜 너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굉장히 해주면 우리 스스로도 멋있어지는 거죠.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는 이제 20대였는데 한 40대 분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자리였어서 이제 스스로 칭찬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평소엔 그냥 무표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나무를 진짜 맛있게 잘 묻혀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희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죠. 친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 문득 대단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무언가를 챙겨주고 조용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뭔가 곁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생각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나 조용히 늘 챙기는 거 알고 있어. 대단하다 정말. 너 그런 마음 씀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고마워와 더불어서 대단하다는 말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늘 한결같은 친구 있으세요? 네. 그 친구한테도 대단하다고 말해주세요. 네.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책 많이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 네. 꼭 칭찬해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보통 이런 마음 많이 느껴요. 도대체 뭘 저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누군가 부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막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대단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폼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분 계실까요? 네. 너는 참 끈기 대단해. 끈기가 대단해. 집중력이 대단해. 이런 말도 흔한 말들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화법. 마지막 긍정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요. 기억하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뭔가 좋은 얘기를 하든 안 좋은 얘기를 하든 뭔가 긍정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도요. 뭐 나쁜 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잊지 않고 잊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사람의 머릿속에 남게 돼요. 네, 근데 기억하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럼 내가 너 기억하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지. 이런 긍정적인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뛰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뛰지 마 하면은 아이들은요 뛰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어져요. 네, 살살. 근데 뛰지 마 할 때도요 시끄럽게 말하는 것보다 작은 목소리로 살살 걸어줘. 소리 안 나게 걸을 수 있어? 네. 뭔가 아이들 이렇게 말하면요. 뛰지 마라고 하는 건 뭔가를 금지시키는 부모가 되는 거고요. 살살 걸어줘. 소리 안 나게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부탁하고 같이 엄마한테 협조해달라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놔두면 나 너무 불편해요. 네. 이거 왜 여기다 놨어? 나 진짜 불편하게. 이런 말을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럴 때도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멋지게 말을 해본다면요. 이쪽에 놔주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이 불편해라는 말이 부정 단어죠. 네, 편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네, 저도 참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럴 때도 지금 잘 들어봐. 지금 꼭 잘 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네,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이럴 때는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널 믿은 내가 잘못이지. 저 자주 듣고요. 자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신경 쓰면요. 내가 진짜 너를 딱 믿고 싶어. 네, 우리가 아까 제가 알아차림 얘기하면서 행동 알아차림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알아차림 이야기 드렸죠. 지금 아마 요 밑에 세 줄의 문장이 익숙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 이거는 그냥 약간 별로 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긍정 단어로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규칙을 찾으신 분 계세요? 여기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I 메시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I 메시지. 나 화법으로 말해라. 이런 걸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거 나로 시작하니까 I 메시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요, 더 I 메시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뭔가, 탓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훨씬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긍정 단어로밖에 될 수 없어요. 지금 잘 들어주면 좋겠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렇게 짜증내는 거는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망.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거는 우리 그러지 말고 잘하자. 이 소망이잖아요. 그래, 소망. 널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건 믿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널 믿고 싶어.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화법, 긍정 단어 마지막입니다. 나는 산만해. 제 얘기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 계세요? 네. 저는 좀 산만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산만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감정을 여러분 알아차리세요? 저는 좀 위축되는 그런 기분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산만한 특성 때문에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비슷하신 분? 네. 그 다음, 나는 게을러.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저랑 비슷한 분 계세요? 네. 소파에서 저는 하루가 끝난 다음에 소파에서 한 3-4시간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뭔가 잘 쉬었다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동시에 나는 게을러.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면요. 뭔가 몸이 일어나지지 않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긍정 단어로 어떻게 바꿔볼까요? 나는 여유를 즐길 줄 알아. 한참 동안 소파에 게으르게 누워있다가 나는 게을러가 대신에 나는 여유를 즐길 줄 알아. 이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여유 잘 즐겼다. 저쪽을 좀 정리해볼까? 하면서 뭔가 몸이 일어나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나는 예민해. 예민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둔감한 편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왜 잘못 썼을까요? 네. 산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예민해가 아니라 섬세하고 민감해라고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봐주세요. 네, 나는 섬세하고 민감해. 예민한 것과 민감한 것은 굉장히 한 끗 차이예요. 근데 난 정말 예민해서 힘들어. 라고 하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알아차림을 지속하다 보면요. 뭔가 삶이 더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같은 특성을 말하는 거지만 섬세하고 민감한 그런 특성이 있지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민감하게 대해주는 그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 이것도 좀 제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기억력이 안 좋은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나는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겠죠. 제가 다 나는이라고 써놨지만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왜 이렇게 게을르니? 이런 말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너는 이라고 말했던 문장도 우리 긍정 단어들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훨씬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마법의 단어들 그리고 나를 더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화법 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